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근과 기수와의 관계를 처음에 보여줄 때 보통 어떻게 많이들 보여주냐면 이대로 할 거 아니니까 이대로 적지 마세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설명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 이 두 식이 같다는 얘기죠. 두 식을 전개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이고 얘가 b여야 하고 얘가 c여야 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렇게 설명을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설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물론 이것도 유의미하긴 한데 이게 일단 설명하기가 편해요. 근데 전 불편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불편한 방식으로 설명할 건데 근해 공식에서 미친놈아, 미친놈 맞아요. 근 2개 구해서 더 곱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알파를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예요. 이렇게 원초적인 방법으로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나도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알겠죠? 모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근해 공식을 누구나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진짜 더 해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네 뭐라고요? a가 없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뿔막 근호 다 사라지죠. 그럼 누구만 남아요? 2a분의 마이너스 2b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하셔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좀 그만해. 알았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알겠죠? 자, 곱해볼게요. 진짜 이거 곱한다고요? 우리 이미 했어 앞에서. 기억나지? 나만 기억나는 거야? 이렇게 분모 뭐 돼요? 4a제곱 분자 봐봐. 저거 합차잖아 어차피.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합차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면 되죠. 앞에 거의 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고 여기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빼시면 돼요. 그러면 4a 제곱분의 4ac가 될 거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이렇게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걸 유도했어요. 이것도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하시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두 근의 곱은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렇게 한 거냐? 왜냐하면 저는 두 근의 차공식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두 근의 차공식을 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쭉 들어왔을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합공식에 이거 넣고 이거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야. 이거 좀 그만해. 이거 좀 그만하고 두 근의 차공식이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봐봐요. 그냥 둘이 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알파 베타를 내 맘대로 잡은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쓸게요.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쓰면 누구에서 누굴 빼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마비가 없어지겠죠? 그렇잖아.
화면이 꺼졌어. 금방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 2a분의 2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여기서 2를 약분하고 나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양의 제곱근이라서 항상 양수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분모에만 절대값을 유지시키면 돼요. 이 위에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근의 차를 구한다는 것은 허근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근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실근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종류가? 왜 그러지? 차를 구한다는 것은 큰 거에 작은 걸 뺀다는 얘기니까 큰 게 누군지 안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고를 판정할 수 있으면 실수라고 했어요. 복소수는 대소관계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라는 명칭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걸 뜻해요. 그냥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차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실근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를 좀 잘 기억해서 쓰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외우고 있었을 거니까. 여기 절대값 어디 갔니? 여기 절대값 있어야 돼요. 네. 요거를 좀 잘 기억해서 쓰시면 좋겠는데, 자, 두근의 차는, 따라해. 두근의 차는 이차항의 기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렵지? 심지어 기억이 안 나면 그네모식 머리대로 띄워가지고 빼보면 돼. 빼보면 안다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할 필요 없다고. 그거 좀 그만 좀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두근의 차는 이차항의 기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저는 이걸 앞으로 쭉 쓸 거니까 제발 여러분도 같이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 별 차이도 없구만, 굳이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막 진짜 고3 정도 돼가지고 진짜 복잡도 높은 문제를 보면 그런 짓 할 시간을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보고 나오는 거니까, 예, 훨씬 더 이게 편리하다라는 사실 그때서 동의하지 말고 그냥 지금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알겠니? 그냥 수학원 원장인 듯이 이상한 거 가르치겠니? 알았어? 알았니? 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맞죠? 맞죠? 라고 하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 야,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고. 우리 뭘 배웠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려면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수가 유리수인지를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계수에 유리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m이 유리수란 말 없잖아. 지금 그냥 m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지. 그래서 중요한 거, 유리수 m이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뭘 사용할 수 없다? 켤레근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중3 수학에서는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1-3 쓰면 무조건 답이 나왔을 거예요. 예, 하지만 고유 수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켤레근 정리를 사용할 수 없는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대입해요? 대입하면 해결될까? 대입하면 1 플러스 루트 3이 전개되면서 m하고 숫자하고 루트 3이 섞인 형태가 나올 텐데 여전히 m이 유리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수의 상등을 쓸 수 없어요. 대입해도 답이 없을걸? 어떡하지? 잘했어요. 여기 두 근의 곱이 제시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2이므로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쟤랑 곱해서 2 되는 애가 누구야? 저거 역수로 바꾼 다음에 분자 2 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2라고 볼 수 있지. 그제? 유리화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건이 진짜 1 마이너스 3이야? 아니지.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쵸?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하면 얼마니? 2루트 3이지. 이게 2m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m은 루트 3이고 정말로 유리수 계수가 아니었다 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정말로 유리수 계수가 아니었다 라는 사실이 확인돼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과 기수 확률 유도하는 건 제가 처음에 썼다 지웠던 거. 그죠? 빠르게 써보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반드시 근을 포함한 이런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근의 공식을 강제 인수분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얘를 실제 전개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x의 개수인 b에 해당해야 되고 여기 이 부분이 상수항인 c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이고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다.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2번을) (1번을) 보여달라고? 아니 끝나고 보여달라고 그래. 끝나고 보여달라고 하라고. 알았어? 자꾸 수업을 좀 끊지 말고. 알았어? 문제 4번 봐봐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잘 봐. 니네 다 이러고 있을 거야. 100%야. 다 이러고 있을 거야. 틀렸다는 게 아니고 혹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누가 협박하니? 저는 뭘 좀 추천드리고 싶냐면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사용하는 거.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은 x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근을 x에 집어넣으면 식이 반드시 성립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파의 제곱은 4알파 더하기 3이에요. 마찬가지로 베타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베타의 제곱은 4베타 더하기 3이에요. 괜찮아요? 이걸 그냥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적겠어요? 저렇게 안 적고 4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라고 적겠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4죠. 그럼 16 더하기 6이니까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건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해서 다음 걸 적는 거 저는 이렇게 안 푼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하면 차수를 더 떨어뜨려서 더 손쉬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별 차이도 없구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생각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알겠니 친구들? 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짓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왜냐면 선생님은 세제곱인데요? 야 여기 있잖아 이거. 이게 뭐라고 볼까요 그러면? 4 알파의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4 베타의 제곱 더하기 3베타 라고 하면 되지. 근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22인 거 이미 알았잖아. 그럼 4 곱하기 22 더하기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4인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 맞아? 그럼 88 더하기 12니까 답은 100이에요. 아주 괜찮죠? 아니 근의 의미를 이용하는 게 이렇게 편리할 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근의 의미를 이용하면 차수를 하나씩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차수를 떨어뜨려서 차수를 낮춘 다음에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죠?
다만 5제곱까지 이런 짓을 하기에는 식이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안 되진 않고 되긴 될 거예요. 귀찮으니까 얘는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위에서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구했잖아요. 바로 아래서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을 구했잖아요. 이거 1단에서 있었던 거죠. 이거 일단 써놓고 불필요한 거 빼라고. 불필요한 거 누구예요? 그렇죠. 알파 베타의 제곱을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괜찮은 거 같죠? 그럼 얘가 22 곱하기 100 마이너스 얼마니? 36 알파 베타의 제곱이 9니까 그죠? 네. 그래서 2164 이게 답이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약간 뭐가 달라 그지? 뭐가 좀 다르네. 아무튼 좀 다른데 얘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다. 봐봐 친구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x자리에 알파나 베타를 넣으면 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일단 이건 보지 마시고 그러면 니네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b가 0이야. 이건 때려 죽여도 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b 역시 0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잘 봐. 그러면 어떤 형태의 식이어야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올까? 제 생각엔 이겁니다. 내 말이 맞나 틀리냐? 실제 넣어봐 니네가. 알파 마이너스 x에 넣어봐. 뭐 나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b 나오지. 근데 걔는 0이 됐잖아. 베타 마이너스 넣어봐. 뭐 나와?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b 나오지. 그게 0이 됐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 방정식이 근자야. 그러면 얘가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저기 내가 x천원 쟤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면 저게 나와야 돼요. 얘를 전개할 거예요. x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저 문제에 나와 있는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과 같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2일 거고요. 얘랑 같아야 되니까 2a-b는 1일 겁니다. 이 두 개 연립하는 건 되게 쉽죠? 그죠? 네. a는 1이고 b는 2입니다. 이것도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아주 쉽게 손쉽게 작성하는 모습 확인되세요?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아시겠죠?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봐봐 a, b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허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사실 알았던 거지. 괜찮은 거 아니?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0이잖아.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여전히 0이겠지 우변은. 근데 이걸 전개하면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겠네.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같은 이유로 베타의 세제곱도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의 20제곱 더하기 베타의 20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이 마일이면 알파의 6제곱이 1이에요. 그럼 6제곱씩 계속 1일 거니까 20제곱을 6으로 계속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2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과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종류를 어떻게 할 거야? 알파의 제곱은 뭐하고 같아? 알파의 제곱은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구나. 아주 괜찮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죠. 그래서 마일이다. 선생님이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계속 쥐어짜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계산량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잘 보시고 잘 따라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잘 쓰시면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계산을 훨씬 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멋지죠. 풀이가. 아시겠죠? 남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니? 방정식의 근의 의미 잘 쓰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인수분해하라.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강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노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거를 x에 대해 정리를 하면 2배 2y-1 x 그리고 4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원래 보통 인수분해해야지 곱 얼마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요. 합 얼마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방정식 취급하고 누굴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강제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자, x 구해볼게요. 근의 공식 이용해보면 x는 뭐예요? 어차피 여기가 짝수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2 곱하기 2차항 계수는 안 하고 그냥 2차항 계수만 분모에 넣으면 되는데 1이니까 무시해도 되죠. 그러면 1차항 계수의 절반 부호 바꾸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누가 오냐면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얼마가 되지? 친구들? 4가 되지. 4가 되잖아. 이 4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얘가 완전 제곱이죠. 우린 이미 알잖아. 저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된다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어? xy에 관한 2차식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되는 조건 뭐라고 했어? 판별식의 판별식인 0 기억나? 그때 근호환이 무엇이 돼야 한다고 했어? 완전 제곱이 돼야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이미 1차식 곱하기 2차식 될 줄 알았잖아. 아니나 다를까 근호환이 뭐가 돼요? 완전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저 상수가 인수분해 돼도 이런 기법을 쓰면 어차피 제가 숫자가 나올 거라서 사실은 모든 종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정말 강제 인수분해 맞죠? 동의하시겠어요? 네, 그러하다.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얼마냐면 3-2y 마이너스일 때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거든요. 따라서 저 p라는 놈은 근으로 넣는 거니까 부호 바꿔서 해야 됩니다. 플러스 2y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군.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보여준 거야. 보통은 얘 곱해서 얼마 되는지 보고 여기 1 써가지고 크로스 이제 나오게 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런 짓 안 하고 무엇으로? 근의 공식으로 강제 인수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문제를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 이것도 쓸만하네 라는 거 알겠어요? 쓸만합니다. 식이 생각보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근호환이 뭐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니? 왜? 30분 컷이면 끝나야 되는데 자꾸 안 끝나는 이유가 느려서 그런가? 다 적었어?
여러분 설명 들으면서 빠르게 적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위 가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명해야 되는 양이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갈수록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되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많게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내용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2차 방식 작성할 줄 알죠? 2차 방식 작성하는 목적은 보통은 뭐냐면 근 자체를 이제 뭘 가지고 있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서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2차항 계수는 딱히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2차항 계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얼마로 작성하시면 돼요? 1로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2라고 했으면 2로 해야 돼요.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면 3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2차항 계수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뭘로? 1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을 이용해서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바로 적는 거죠. 얘는 뭘 이용하는 거라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혹은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나요, 선생님?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임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위에 거 전개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전개한 거하고 똑같지만 전개해서 쓴 게 아니고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적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2차 방식 작성해 볼까요? 이런 거는 사실은 뭐가 편하냐면 인수분해보다 뭐가 편하지? 근과 계수관계가 편하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합이 얼마냐를 알아야 되죠. 어차피 유리계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누구예요?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러니까 합이 얼마니? 4야? 곱이 얼마야? 1이지.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요. 제가 좀 더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x가 2 뿔마 루트 3이라며. 그럼 2 왼쪽으로 당기면 x-2가 뿔마 루트 3이겠네? 그럼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이겠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겠네? 이게 정확히 뭘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해법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을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2차 방식 해법 혹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식 해법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런 셈이 그냥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거 머릿속으로 하죠. 손으로 하진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방금 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계수라고 돼 있으니까 x는 뭐일 거예요? 2 플러스 마이너스 i겠죠? 자, 동건이가 머릿속으로 해서 불러줄까? 동건이가 머릿속으로 해서 불러줄까? 방정식 뭐야? 방정식. 이걸 근으로 갖는 방정식 뭐냐고. 방금 선생님이 한 거 이거 머릿속으로 해봐. 뭐야? 연습하면 다 돼요. 졸라 편하죠? 졸라 편하죠 이게. 사실 합곱 구하는 거 더 편해요 이게. 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예. 선생님이 뭔가를 사용한다. 그건 편하니까 쓰는 겁니다. 편하니까. 이건 지워놓을게요. 예. 넘어가도 되겠니? 꼭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자, 2차 방정식.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갖는 x의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합 얼마야?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 12겠네. 그제?
곱은 얼마야? 2알파 더하기 베타. 야,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곱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2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인 거 알잖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4. 이거 나중에 뭐 헷갈리니까 여기 써줄게요. 2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2베타를 여기서 근계수를 한번 써서 알파 더하기 4 베타 더하기 4라고 보자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알파 베타 더하기 4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6인데요. 알파 베타는 1이죠. 그러면 저게 또 16이니까 33이네. 그래서 합이 10이고 곱이 33이니까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3은 0이다.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죠. 괜찮은 것 같나요, 친구들? 이건 뭐 장난을 쳐놨지? 얘 뭐야? 이거 알파의 제곱이죠. 왜냐면 곱이 1이잖아. 서로 역수입니다. 이런 것도 발견 못하면 다 통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2알파의 제곱하고 2베타의 제곱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그럼 합은 2배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겠지. 당연히 선생님 어떻게 할까? 2배 4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로 하겠지. 근의 의미 이용한 거예요. 28이죠. 맞아, 친구들? 맞지? 곱은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그냥 4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익숙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2차 방정식 문제들도 이렇게 원리를 자꾸 사용하면 더 재미있고 더 즐겁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까지의 전 내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4단원 2차 방정식 과제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2차 방정식 문제량이 꽤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푸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휴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제할 시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네, 금요일 휴무입니다, 학원. 오, 댓글 왜요? 너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안 쉬어? 주말에 안 쉬냐고? 주말에 안 쉬지, 당연히. 과제 나간 겁니다. 알겠죠? 네?